열카! 안녕하십니까. 2판 3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열카 3 샤신 레드재미 류블로 함께하는 축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월드컵, 올림픽, 아시안컵, 아시안게임. 사실 이 축구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굵직굵직한 국가대항전이 많습니다. 예, 그 어느 하나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런데 이건 뭐지? 이 대회는 정체가 뭐지? 이걸 꼭 해야 되나 싶은 그런 대회가 간혹 중간에 껴들 때가 있어요. 아마도 지금 한창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안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 요거 줘야지, 요때. 아니, 어떻게든 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요때 줘야지. 네. 아니, 동아시안컵 시작한 지가 2003년부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오늘 근데 사실 그걸 이제 20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2008년부터 엘카를 하지 않았습니까? 2008년부터 우리 한준희 의원과 함께 엘카를 했는데 동아시안컵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3년 감성으로 이제 20년 차가 됐잖아요. 2022년까지 이 동아시안컵이라는 대회를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는 게 맞나라는 이야기를 이제는 할 때가 됐다. 이 정도 어떻습니까? 어차피 뭐 또 줄 것까지는 아니니까. 레드재민에게 동아시안컵이란? 뭘까요? 진짜 아시죠? 뭔가 다 비우고 오신 상태인 것 같은데. 이 대회를 좀 심각하게 가슴에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고,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피파 캘린더에 없는 대회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외부의 주변 분들에게도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말자라고 계속 주창해온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A매치에는 포함이 돼요. 그렇죠. 피파 A매치에는 포함이 캘린더에는 그렇죠. 없지. A매치에는 그렇죠, 포함이 그렇죠.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이제 올림픽도 그래 열심히 너희끼리, 아시안 게임도 그래 열심히 너희끼리, 우리 축구 월드에서는 요것만이야. 그 가뜩이나 굉장히 여러 종류의 대회가 많은데 지금 피파 캘린더에 있는 것만 하더라도 선수들은 어이구 힘들다 소리 나올 정도거든요. 그럴 수 그런데 있죠. 거기에 플러스 또 알파, 베타 막 이렇게 붙으니까 굉장히 애매해요. 도대체 2003년에는 모르겠으나 2022년까지도 이게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예. 류블루에게 동아시안컵이란? 저는 그래도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2010년에 일본에서 그때 대회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1월 말에 했었는데 그때도 월드컵이랑 겹친 해였었고 A매치 대결에서 처음으로 중국이 한국을 이긴 경기 아니었어요? 처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30 몇 년 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A매치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몇몇 매체는 허정무 감독이 사임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돌 정도로, 물론 이제 개소문이었지만 그러다가 일본에게도 먼저 한 골을 내줬습니다. 맞아요. 역전승을 했어요. 바로 다음 경기 한일전이었거든요. 네, 역전승을 했고 이승열 선수의 중거리 슛 아직도 기억납니다. 역전승을 했고 그날 제가 기자회견에 들어갔는데 일본의 오카다 감독부터 들어왔어요. 근데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일본 기자가 언제 그만두실 겁니까? 이렇게 끝났습니다, 대회는. 근데 두 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동아시안컵은 그 한중일 감독들의 명주를 그쵸, 좌지우지할 수도 좌지우지하는. 있는 대회인 그러니까 건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딴 격이 다 필요 없고 한일전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걸 못 이기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는 대회였던 것 같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샤신에게 묻겠습니다. 샤신에게 동아시안컵이란? 동아시안컵은 레드 말씀이 일리가 당연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저도 그 동의합니다. 피파 캘린더에 들어가지 않는 대회니까 축구적으로나 경기적으로는 사실은 가치가 높다고 얘기하면은 그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경기적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번에 뭐 명단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베스트는 아니고 뭐 일본, 중국은 더하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거는 제가 이 대회를 지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 대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있긴 있다. 세계 축구의 구조를 한번 짧게 들여다보면은 일단 이 동아시안컵은 이른바 서브 페더레이션 토너먼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산하 연맹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연맹들은 각 대륙 연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AFC, UEFA, 뭐 남미 축구 연맹 등등등등.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은 이런 서브 페더레이션 컵을 아직도 하고 있는 곳들이 어디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UEFA는 서브 페더레이션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역별이나 뭐 이렇게 뭐 동유럽 따로 뭐 북유럽 따로 서유럽 따로 뭐 이런 게 없어요.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미도 물론 땅덩어리는 넓지만 10나라밖에 안 되잖아요. 그 10나라에서 뭘 또 서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남미도 없어요. 그리고 오세아니아도 서브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서브 페더레이션에 관한 대회들이 있다가 없어진 대륙이 있어요. 거기가 북중미입니다. 카리브해 쪽이 뭐가 있었군요. 콘카카프라고 하는 네. 이 콘카카프가 이제 CONCA, CAF 뭐 이렇게 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중미 축구 연맹이. 그런데 이 약자를 풀어보면 북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와 캐러비안, 예. 카리브해의 연맹이다. 이래서 이 콘카카프 이게 좀 말이 길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코파 센트로 아메리카나라는 컵이 있었어요. 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캐러비안 컵이 있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북아메리카에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다예요. 우리가 아는 북중미의 상당수들은 사실은 중앙아메리카나 캐러비안에 소속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대회를 오랜 기간 해왔다가 자 여기서 지금 네이션스 리그를 하고 있는 대륙이 유럽 말고 하나가 더 있는 건데 그곳이 북중미입니다. 체제가 바뀌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이션스 리그를 하는데 서브 페더레이션 컵들까지 운영이 되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그러니까 네이션스 리그를 도입하면서 이 캐러비안 컵과 코파 센트로 아메리카나가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몇 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아주 최근까지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럼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남잖아요. 아프리카도 동서 남북 중앙으로 서브 연맹이 5개가 있어요. 5개나 된다고요? 네, 아프리카가. 오. 아프리카가 서브 연맹이 5개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독자적인 대회가 유지가 되는 데는 제가 찾아보니까 남아프리카 연맹은 하더라고요. 남아프리카 연맹은 코사파 컵이라고 COSAFA 컵이라고 이게 이제 카운슬 오브 서던 아프리칸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남아프리카는 아직도 대회를 하는데 역시 우리와 비슷하게 정예 멤버는 아니죠. 우리처럼 나눠져 있는 건 맞는데 대회는 그렇게까지 활성화되어 있진 않아요.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자, 이제 아시아. AFC. 마지막으로 지금 AFC인데 네. AFC가 가장 심각하게 서브 페더레이션들이 아주 발전돼 있고 이 서브 페더레이션들마다 대회를 안 하는 곳이 없습니다. 자, 아시아에 그럼 연맹이 몇 개가 있느냐? 동아시아 연맹이 있고요, 서아시아 연맹이 있고요, 중앙아시아 연맹이 있고요, 동남아시아 연맹이 있고 남아시아 연맹이 있어요. 5개의 연맹이 있는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아프리카 말고는 대회가 그렇게 유지되고 있거나 하지는 않는데 아시아는 모두가 대회를 합니다. 여기서 열심히네. 남자 축구 대회를 유일하게 아직 못한 데가 중앙아시아 연맹이에요. 그런데 그 중앙아시아 연맹 같은 경우에도 남자 대회는 하려다가 아직 못했지만 여자 대회는 해요. 그러니까 남녀 구분 안 하면 모든 아시아의 5 서브 페더레이션들은 다 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시아가 정말 다른 대륙과는 너무도 판이하게 5개의 연맹이 모두 활성화돼서 계속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연맹 저는 축구 대회도 이게 없어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 이게 분위기 문제야. 자체가. 이게 문제예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이게 요즘 감성이랑 안 맞잖아요. 근데 조금 다른 게 시작할 땐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현현님이 말씀하신 이유도 있었고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서아시아가 올림픽도 그렇고 월드컵도 그렇고 거의 휩쓸었거든요. 그러니까 극동에서는 위기가 좀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저긴 대회를 해서 자기들끼리 이제 치고받으면서 경기력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니 이걸 만들어서 우리도 경기력도 끌어올리고 팬들도 모아보자라는 의견이 그때는 분명히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80년대 중반에 이제 극동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도 이제 월드컵에 나가야 되고 정기적으로 이제 대회를 하면서 뭔가 후위를 도모해야 된다 그래서 생긴 게 이제 메르데카컵이었고
메르데카컵이 끝나고 생긴 게 이제 동아시안컵인 거죠. 동아시안컵 일단 지금은 치러지고 있어요. 올해 이후에 계속 해야 될까요? 시대가 변했고 세상이 변했고 환경이 변했으니까 예전에는 뭐 내가 몸이 작았을 때는 작은 옷을 입고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으면 성인이 입는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좀 유연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그냥 잠깐 생각한 거는 예를 들어서 축구도 11대 11 축구도 있고 5대 5 축구도 있고 풋살도 있고 비치사커도 있고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남자 축구, 여자 축구 굉장히 세부 종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 대회를 그런 프로모션이 더 필요한 종목을 에 집중을 하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남자부다라고 하면은 연령대 대회를 만들든가 아니면은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남자부만큼 이렇게 A매치라든가 클럽 축구라든가 이런 데에서 경기 수가 모자르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여자는 해야 돼요. 동아시아 여자 축구의 대제전 같은 느낌으로 약간 색깔을 바꿔서 나가면은 훨씬 더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지금 요 이야기를 저도 사실은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동아시아 축구 대회가 굉장히 필요한 부위는 사실은 여자 축구 부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우리 여자 대표 선수들도 뭐 틈나면은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양질의 평가전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자 축구는 매우 제한적이라서.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일본, 중국, 북한이 여자 축구 세계 최강국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동아시아의 여자 축구 수준 자체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여자 축구는 동아시아 축구 대회를 하기만 하면 사실은 모든 팀들에게 상당히 유력한 아주 유익한 평가전을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승도 이번에 우리 여자팀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뭐 우승을 떠나서도 우리가 뭐 여자는 올림픽도 중요하고 월드컵도 중요하고 계속 중요한 메이저 대회가 어떻게 보면 남자보다도 더블 2배수로 있는 건데 그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동아시안컵이 모든 동아시아 여자팀들에게는 아주 유익해요. 그래서 사실 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축구적으로나 경기적으로 보면 모든 아시아의 서브 페더레이션들이 좀 합의를 해서 남자는 안 하거나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별 정도 대회를 하거나 지금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 이미 연령별들이 나오고 중국도 점점 좀 약간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가면 갈수록 A매치라기보다는 B매치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나라별로 체급도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래도 나름 유럽 리거들은 못 나온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나름 최선의 멤버로 항상 나가려고 하는데 일본이나 중국은 지금 그렇지 않은 지가 좀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되다 보니까 사실 경기적으로만 보면 이럴 거면은 남자는 레드 이야기대로 뭔가 기준을 아예 그냥 규격에 딱 맞춰서 같은 규격끼리 하는 대회로 만들고 그렇다고 또 여자만 경기를 하고 남자가 아예 남자 부문이 없으면은 그것도 좀 대회가 이상해지니까 남자는 그런 식으로 하고 여자는 이 대회가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자 때문에라도 저는 대회는 존치를 시키자는 입장인데 남자에 대해서는 분명히 레드 이야기처럼 앞으로 약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래도 이 대회를 계속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좀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요? 한일 정기전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이 한일 정기전, 한중 정기전, 물론 이제 중국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일본, 중국과의 경기를 저는 버리기가 너무 아깝고 그러면 대회는 이렇게 모아서 하지 말고 휘파 캘린더에 2년에 한 번씩 그 해에는 한일전을 한다. 근데 그 대회로 치르는 게 아니라 뭐 3월에 하든 9월에 하든 A매치 대회들 있잖아요. 그때 한 번씩 만나서 하고 그냥 우승자를 가리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회를 우에파 네이션스컵처럼 하는 거죠. 컵은 주되, 네, 컵은 주되. 예를 들어 3월에 2경기하고 뭐 9월에 그래, 맞습니다. 한 경기하고 해서 컵이 결정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붙으려면 제대로 붙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손흥민 선수를 그렇죠. 비롯한 뭐 일본의 또 많은 유럽 리거들도 올 거고 그래서 이 블루의 의견을 저도 안 생각해 본 건 아닌데 과연 남미나 아니면은 뭐 다른 대륙 팀들과 경기를 하는 것보다 나은 효과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며 일본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며 과연 그럴 건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일전, 한중전이 지니는 뭐 어떤 의미랄지 뭐 흥행성이랄지 그런 부분은 있지만 가뜩이나 유럽 팀과 A 매치를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 형국에서 그나마 있는 A 매치 주간을 아시아 팀들 간에 라이벌전 한다고 소비를 너무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실익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는 뭔가 방식을 약간 바꿔보고 여자는 아주 이거는 밀어줘야 될 대회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이 A매치라는 게 당연히 축구 실력을 올리고 우리의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게 이번에도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흥행 카드를 가지고 오니까 사람들이 기뻐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축구가 매년은 당연히 불가하고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은 이렇게 만나게 해주면 상당히 좋은 카드는 될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가 뛰는 한일전을 제대로 된 뭐 일본은 지금 뭐 22명, 23명이 A 그 유럽파라고 하는데 그런 궁금증을 항상 가지잖아요. 우리가 뭐랄까요 그 전성기에 있는 손흥민이 뛰는 한국은 이 유럽파가 많은 일본을 맞아서 어떻게 경기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독일하고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프랑스는 생각보다 더 자주 붙거든요. 네이션스 리그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물론 그런 팀들이 온다면 무조건 흥행이 되겠지만 저는 이 카드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10몇 년 동안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만 붙는 이런 거보다 3년에 한 번은 제대로 한번 붙자. 그 대신 다 불러. 이렇게 동아시안컵에서 붙지 말고 뭐 예를 들어 아시안 게임에서 붙지 말고 오히려 그러면 저는 3년에 한 번 정도는 재밌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베스트 팀 대 베스트 팀으로 붙었던 게 10년이 훌쩍 넘어가는 일이라는 거 좀 놀랍네요. 근데 이제 요 의견이 일리가 당연히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요 의견대로 하더라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있어요. 자, 한일전은 그렇다 치고 우리 팬들이 그러면은 중국에는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한중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까? 혹은 한국과 홍콩, 요번에 홍콩이잖아요. 내지는 뭐 북한, 뭐 대만 어떤 팀이 됐든지 간에 동아시안컵을 뭐 3개국 대회로 줄이지 않는 다음에는 지금 4개국 대회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4개국을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한일 정기전의 의미는 알겠지만 다른 경기들까지 과연 그것이 필요하고 유익하다고 우리 팬들이 생각할지는 다소 의문이죠. 저는 한일 정기전을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대찬성이죠. 뭐냐면 우리도 유럽에 가고 일본도 같이 유럽을 가요. 거기서 둘이서 한판 하고 한국은 나머지 하루 A매치 데이는 다른 유럽 팀이랑 하고 일본은 또 다른 유럽 팀이랑 A 매치 주간에 A매치 주간에 피파 캘린더 내 안에서. 그러니까 한일 정기전만 맞춰서 둘 다 같이 유럽에 가서 유럽 팀 그 경기 없는 팀 하나랑 서로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서로 이제 맞대결을 하고 그런 식의 한일 정기전만은 만약에 제 말대로만 될 수 있다면은 그건 두 나라에게 또 아주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은데 동아시안컵을 아까 아이디어대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대회를 A매치 주간을 활용해서 치르자는 아이디어는 저도 언뜻 그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그러면은 그 A매치 주간에 오히려 오용 내지는 남용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여기서 또 오바를 또 하나 하자면은 또 이제 뭔가 나올 것 같아요. 뭔가 나올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없어요. 지금 입을 열 때마다 하나씩 나와. 여기서 이제 더 한 번 더 오바를 해봤어요. 동아시안컵은 여자 특성화로 이렇게 가고 이 정도 되면은 이제 한국 대한축구협회가 나서서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축구 뭐 이 외교 쪽에 좀 신경을 더 쓰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어떤 그래서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동아시안 페더레이션하고 이 아세안 페더레이션하고 합쳐서 합치는 대회를 만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이 서브 페더레이션들이 물리적인 거리 제한도 있고 이길 수 있는 대회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서브 그 페더레이션 컵 대회들이
베트남도 우승을 꿈꿀 수 있는 네. 대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좀 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까지 이렇게 벨트를 만들어가지고 더 함께 할 수 있는 대회를 만들면 그 해당 지역의 축구 발전에도 우리가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기여를 하면은 사실 지금 당장은 뭐 돈도 아깝고 수고도 아깝고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길게 생각하면 그게 다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동아시안컵 요번 대회만 보더라도 스폰서가 8개가 있는데 7개가 일본 기업이에요. 그런 현실을 보면은 도대체 이거는 아니 대회 준비 돈 되는 거 다 일본이 다 해. 우리는 나가서 맨날 우리가 제일 세 뭐 이러고 있어. 근데 동남아시안 컵도 스폰서가 일본 기업이에요. 그렇죠. 거기도 대부분 맞아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TV 카메라에 잡히는 그림에서는 한국이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뒤에서 돌아가는 인력, 돈, 뭐 시스템 이런 거는 대부분이 다 일본의 그 노하우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가도 그렇고 국제대회 나가면은 참 우리가 좀 왜소하게 느껴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축구 외교적으로. 그렇죠. 말했을 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 그런 점 따지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한국도 이제 슬슬 넓고 길게 보는 이 행정 정책 전략 이런 식으로 좀 취했으면은 좋겠다 싶더라고요. 지금 레드잼의 말처럼 우리가 그래도 아시아 호랑이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하고 11번째 월드컵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세계 축구에서도 상당히 자부심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 축구적으로는 이게 뭔가 좀 다른 나라 가서 뭔가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게 없다. 이건 좀 부끄러운 부분이긴 한데 근데 그 대회를 만들면 언제 해요? 뭐 고민해 봐야죠. 그건 고민해 봐야 되는데. 필파 캘린더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자기 약간 모순이야. 자기 말에. 나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모순이죠. 역시. 예. 왜냐면 그런 대회를 하면 그럼 거기에는 어떤 유형의 남자 선수들의 경우에 어떤 선수들을 선발하겠다는 근데 이런 지금 우리가 동아시안컵을 이야기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생기겠죠. 근데 저는 저거는 저 이야기에는 공감하는 게 제가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는 전력도 있지만 산업이 더 커야 한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계속 전력만 너무 가져왔어요. 우린 이기면 돼. 맞아. 좋은 팀 만나야 돼. 근데 저는 뭐 한현이 말씀하신 거 나가서 보는 거 되게 좋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번에 이 뜨거운 열기를 여기서 뭔가 가져갈 이유가 필요하고 저는 이미 여기도 인구도 너무 많고 이 땅 안에 아까 우리 그 뉴스도 보고 왔잖아요. 반도체도 다 이 동아시아에 다 몰려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대회 같은 걸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전력 차이도 있고 하지만 꼭 축구를 잘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인도네시아 리그나 베트남 리그, 뭐 태국 리그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뭐 매번 그럴 수는 없겠지만 2, 3년에 한 번씩은 아시아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아주 큰 대회를 만들어서 스폰서도 돈을 쓸 수 있는 그 이유를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지금은 축구 외교가 정말 쪼그라들어 있지만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미안하지만 그러면 몸집을 불릴 수 있는 아주 큰 기회고 우리는 지금 유럽 축구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지만 유럽에 있는 팀들은 계속 얘기하지만 아시아 스폰서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그럼 우리가 왜 거기까지 가서 즐겨야 되느냐. 이 안에서 즐거운 걸 하다 보면 오히려 좀 유럽 팀들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거의 틀은 중국은 물론 실력이 떨어지지만 만약에 콜롬비아랑 붙는다 중국이랑 붙는다 했을 때 어디에 미디어 커버리지가 훨씬 크냐고 생각하면 중국이 100배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가 이 틀을 잡아서 다른 팀까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뭐 홍콩이 될지 아니면 뭐 대만이 될지 이건 모르겠지만 이걸 우리가 해서 큰 대회 혹은 큰 축제를 만들면 다음에는 누가 더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계속 합니다. 아 정말 류블루가 핵심을 짚었네. 우리는 경기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을 했지. 산업 뭐가-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경기력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한국, 일본 둘 다 유럽 나가서 유럽 팀하고 하루 하고 서로 또 하루 하고 그런 게 정말 아주 경기력에 그러니까 경도된 생각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시험에서 1등만 하면 뭐하냐고. 아니 시험에서 1등 할 어떤 필요도 사람이 있어요. 될지를 고민해야지. 아까 처음에는
뭐 FIFA 캘린더 원칙 얘기하면서 잘 나가다가 또 산업을 위해서 또 이제 동남아시안 또 연맹과의 또 뭐 그렇게까지 하면은 사실 그 산업적으로는 두 분 말이 다 말씀이 다 일리가 있죠. 그런데 과연 이제 정말 우리 축구 찐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게 우리에게 그렇게 또 경기력적으로는 무슨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은 아마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한국 축구나 K리그에 대해서 인기가 없어서 우리가 지금 맨날 이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한국 축구 산업이 작고. 그런데 그러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한의원님 말씀하신 경기력은 당연히 대한축구협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돈으로 연결할까? 어떤 기업을 불러올까? 예를 들어서 동아시안컵에 삼성이나 뭐 TSMC 그런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일단 자본에 대해서 상당히 굴복하는 경향이 요즘 그러고 저 그 소속 회사에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 그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축구라는 게 저는 그렇다고 그런데 생각하거든요. 아주 밝아졌어요 보니까. 우에파 근데 자본이 권력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자본의 권력을 하다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즐거울 일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대한축구협회가 지금까지 우리가 원해왔던 외교력이라든가 이런 거 안 한 거는 사실 거의 99%나 90% 정도 돈을 거의 안 쓰기 때문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나가서 돈을 쓰지 않아요. 돈을 써야 되는 이유를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그런 고민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축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네. 뭔가 잘만 고민을 하면은 베스트 멤버가 나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관심을 끌 수 있고 심지어 돈도 벌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좀 유연하게 더 넓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피파 싶어요. 캘린더는 이제 접어두고 피파 캘린더는 살짝 이제 접어두고. 손흥민 군한테 이제 맡기고 이제 잘 부탁한다. 안 되니까 손흥민까지 끌고 나왔어요 지금. 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열카? 오늘 이게 동아시안컵 한창 치러지는 와중에 이 대회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한 줄 요약으로 오늘 토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블 네. 먼저. 동아시안컵 이대로 하지 않아도 한일전, 한중전 꼭 해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축구도 이제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좀 넓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축구를 통해서 행복을 줄 수 있는 위치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넓고 길게 생각을 하는 대한민국 축구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피파 캘린더에 집착하지 않는 유연한 남자. 노피파. 우리 패션왕 레드잼인의 한 줄 요약이었고요. 축구는 365일 계속한다. 예. 자신? 네. 일단 저희 이 방송이 나갈 때에는 동아시안컵 우리 여자팀, 남자팀 다 경기들을 치렀을 겁니다. 지금 나가서 뛰고 있는 동아시안컵 모든 선수들에게 파이팅 하고요. 뭐니 해도 역시 동아시아 축구연맹 부회장 전한진 파이팅! 이건 무슨 의식의 흐름이야. 자, 동아시안컵 저도 축구팬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7월 27일에 있을 그 남자부 한일전 그것만 이기면 됩니다. 예. 여보세요. 그 전에 2패하면 어쩌려고? 그래도 그것만 이기면 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요. 저런 사고 방식이 한일전만 이기면 돼. 세상을 좀 더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저런 근데 사고 요즘은 방식이. 한중전도 이겨야 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럼 홍콩은 그럼 져도 됩니까? 다 잘해야지. 홍콩은 이기는 네. 거고. 자, 3연승 가지마! 샤신 레드제민 르블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자 대표팀도 파이팅! 파이팅!